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5일 오전 11시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 그리고 뇌물 혐의로 구속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설이나 기사, 주장과는 달리 법률적 문서 하나가 확보되었습니다. 그게 구속영장 청구서입니다. 이 구속영장 청구서의 전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언론이 취재를 한 것을 요약을 한 오늘 조선일보 일면머리 기사를 보면은 전체적인 윤곽이 나옵니다. 어떤 구조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면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될지가 이제 조금 확실해집니다. 도덕적 책임은 질 필요가 없습니다. 도덕적 책임은 그건 지는지 안 지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적 책임입니다. 대충 이런 틀입니다. 조선일보의 일면머리 기사를 요약한 겁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민간 사업자와 결탁하여 사업자 선정의 특혜를 주는 대가로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수천 원의 손해를 입혔다. 요게 전체 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민간 사업자와 결탁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의 특혜를 주는 대가로, 여기 대가가 있습니다.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이건 뇌물죄죠. 그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수천 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건 배임죄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결국은 성남시 소유니까 그것은 성남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성남 시민들이라고 하면 더 구체적으로는 땅을 헐값에 판 땅 주인, 그리고 아파트를 비싸게 산 사람,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과도한 특혜를 몰아줘가지고 시민에게 들어가야 할 정당한 개발 이익이 소수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되었다. 그 과정에서 시민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취지가 몰각되고 도시개발 사업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신뢰가 훼손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개발 이익 25%를 받는 대가로 해당 사업 구조를 설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 25%는 돈으로 환산하면 약 700억 원이 된답니다. 이게 수사 재판 과정에서 확정된다면 대한민국 생긴 이후에 최대 뇌물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특혜를 위해서 2014년 11월에 성남개발공사에 전략사업실을 신설했는데 신규 투자 타당성 검토 업무를 맡기면서 김만배 씨 동업자인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가 각각 추천한 김민결 회계사를 전략사업실장에, 정민용 변호사를 전략투자팀장에 신규 채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 단계부터 완전히 유착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부여하여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성남의 뜰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겁니다. 전체 이제 이 틀이 착착착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배임 수사가 성남시 등 유 전 본부장의 윗선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뭐 전망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유 전 본부장의 위선이라고 하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뺄 수가 없죠. 아니, 이재명 지사가 여러 번 이 사업은 내가 했다고 자랑했는데, 그러면 뭐 검찰이 보기에는 자백했다고 볼 수 있겠죠. 검찰은 조만간 김만배 씨도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15년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을 했고, 작년 10월 유 전 본부장이 개발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700억 원 상당을 요구해 약속까지 받았으며, 올 1월 5억 원이 김 씨에게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너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게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한편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유동규 구속과 관련해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는 칭찬받아야 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개발 이익을 더 환수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국민의힘에서 배임이라 한다. 그게 어떻게 배임이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이 배임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검찰이 배임이라고 하는 건데, 요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검찰이 어떤 검찰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입니까? 아니면은 친정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입니까? 그리고 그 수사팀의 검사, 부장검사 등등의 성향을 분석한 걸 보면은 대체로 친정권, 정권에 가까운 사람들이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논리가 됩니다. 친정권 검사들이 수사를 해도 이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증거가 확실했고, 가만 놔두면 도망갈 염려가 있다. 그래서 그 청구 취지를 그대로 판사가 수용해가지고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 영장 발부하는 상황도 보면은 신속하게 한 겁니다. 보통 그 결과가 자정을 넘어서 나오는데 그때는 초저녁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거 고민할 필요 없다. 제시된 증거가 상당히 충실하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덮어씌우기의 명수라고 하지만 이걸 지금 누구한테 덮어씌워야 되죠? 그럼 검찰이 지금 편파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의 이야기를 종합하면은 검찰, 즉 친정권 검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자가당착적인 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고민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확정했을 때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3월 9일 가기 전에 배임 혐의로 구속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표 찍어달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국민을 위한 모독이 아니냐? 더구나 이 적용된 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 그 형량을 보면은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부당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었을 때는 50억 원입니다. 무기징역까지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당 이익액은 그 50억 원이 아니라 수천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사건에 이 사건 전체 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확정을 해가지고 찍어주세요 한다면은 국민들은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3월 9일 가기 전에 후보 사퇴하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불량품을 내어놓고 팔라고 하니까 그 불량품을 받은 상인이 이건 못 받겠다 하는 게 그 반품 아닙니까? 또는 나중에 3월 9일 지나가지고 산 사람이 그때 가서야 이게 불량품이라고 하면은 또 그건 탄핵까지 물려야 되니까 이거 골치 아픕니다, 지금. 민주당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당이라면은 국정 운영을 맡아서는 안 되죠. 감사합니다.